그 글자를 보는 순간 내 가슴 속 깊은 곳에 단단히 자리 잡았던 돌덩이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당신의 마음을 함께 걷는 시니어 사연, 시니어 채널입니다. 추억과 우정, 그리고 감동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도 잊지 못할 한 편의 이야기로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병실 창으로 노을빛이 스며들었다.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바람 소리가 내 가슴 대신 오르내렸다. 손끝은 떨렸지만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흑백 속 새 소녀 웃음이 서툰 가운데에 나. 그리고 양옆에 정숙과 은희.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름들이었다. 손주가 내 곁에 다가와 속삭였다. 할머니, 이분들은 누구예요? 나는 깊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얘들아, 저 사람들은 내가 평생 그리워한 친구들이란다. 그 순간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1960년대, 내가 살던 도시는 손바닥만 했다. 하루 내 법만 기차가 들렀고 버스터미널이라야 먼지 날리는 마당과 삐걱대는 의자 몇 개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 단순한 풍경 속에도 우리의 세계는 가득했다. 공원 한가운데에 서 있던 느티나무는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는 수호자 같았다. 가지 끝에 매달린 새소리와 흙길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의 웃음을 품에 안아 멀리까지 전해주곤 했다. 학교가 끝나면 우리는 언제나 그곳으로 모였다. 정숙은 연필을 꺼내 문제집을 펴고 은희는 작은 스케치북에 나무와 꽃을 그렸다. 나는 엄마가 쥐어준 주먹밥을 꺼내 두 친구와 나눴다. 단순한 밥이었지만 함께 먹는 순간은 가장 값진 잔치였다. 은희는 늘 꿈을 이야기했다. 서울에 가면 화가가 될 거야. 그 말에 정숙은 곧바로 맞장구 쳤다.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나는 속으로만 생각했다. 나는 너희 곁에 오래 남고 싶어.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다. 말하는 순간 이 평온한 시간이 금세 흩어져 버릴까 두려웠다. 골목길에는 자전거, 벨소리와 구두, 수성공의 망치 소리가 섞여 있었다. 우리는 서점 진열대 앞에서 책 제목만 훑어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전단지 속바랜 영화 포스터를 보며 주인공이 된 듯 상상했다. 분식집 유리창에는 김이 서려받기 잘 보이지 않았지만 뜨거운 어묵 국물은 우리를 다시 웃게 만들었다. 작은 돈으로 사 먹는 김밥 한 줄이었지만 셋이 나눠 먹을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푸짐한 만찬처럼 느껴졌다. 해질 무렵이면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의 손가락에 꽃반지를 끼워주며 깔깔 웃었다. 은희가 먼저 제안했다. 우리 약속하자. 생일마다 꼭 같이 사진 찍기.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을 내밀었고 나도 따라 걸었다. 그 약속은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마법 같았다. 그 시절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서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함께 웃는 그 시간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 나는 아직도 그 봄의 바람 냄새를 기억한다. 꽃잎이 흩날리던 하늘 아래 우리 셋은 작지만 반짝이는 세계를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 도시의 공기가 달라졌다. 매미 소리가 점점 커지고 땀이 배어나오는 교실의 나무 책상 위로 햇빛이 내리꽂히던 그 계절. 은희 아버지의 정근 소식이 들려왔다. 우리 셋은 말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람조차 숨죽인 듯 고요했고 느티나무 잎사귀만이 바스락거렸다. 은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잠깐 다녀오는 거야. 편지 자주 쓸게.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이별의 무게를 숨길 수는 없었다. 떠나는 날
버스터미널 마당은 유난히 먼지가 많았다. 낡은 버스가 덜컹거리며 들어오자 내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다. 은희는 창가 자리에 앉아 하얀 손수건을 힘껏 흔들었다. 편지 꼭 쓸게. 나는 두 손으로 크게 흔들며 울먹였다. 정숙은 옆에서 침묵으로 버텼다.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바람 속에 남은 건 흰 천 한 조각뿐이었다. 그 순간 세상이 텅 빈 듯한 허전함이 몰려왔다. 그 후로 공원은 두 칸이나 비어 보였다. 정숙은 점점 바빠졌다. 학원에 다닌다며 자주 빠졌고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이유로 시간을 피했다. 나는 이유를 물을 용기가 없었다. 대신 느티나무 아래 홀로 앉아 책을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바람에 흩날리는 은희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내 생일날 나는 삼각대를 세우고 혼자 사진을 찍었다. 웃는 얼굴을 지어보았지만 웃음은 입술 끝에만 걸려 있었고 눈빛까지 닿지는 못했다. 사진 속의 나는 공허한 그림자 같았다. 분식집에 가서 어묵 국물을 떠먹어도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국물은 유난히 짰고 유리창은 더 흐려 보였다. 공중전화 박스 앞에 서서 동전을 넣었지만 걸 곳 없는 번호판만 허무하게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리곤 했다. 정숙과도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다. 나중에 보자. 그녀의 짧은 말이 유일한 인사였다. 그 뒤로 이어지는 긴 침묵 속에서 나는 혼자가 되어갔다. 마치 기차가 늦게 도착하는 역처럼 나의 하루는 늘 지연되었다. 약속했던 매년 생일 사진도 함께하자던 웃음도 어느새 종이 위에 글씨처럼 희미해졌다. 그럼에도 나는 버텼다. 은희가 보낸 첫 편지가 도착했을 때 나는 그 봉투를 가슴에 안고 잠들었다. 삐뚤빼뚤한 글씨 속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도착하지 않았다. 기다림은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상처가 되었다. 정숙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녀 역시 내 곁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공원의 느티나무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아래 앉은 나는 더 이상 셋이 아닌 홀로였다. 여름밤 반딧불이가 날던 길을 걸을 때면 마치 옆에서 은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영자야, 우리 또 보자. 그 환청 같은 목소리에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의 나는 몰랐다. 세월이 흐르면 그리움이 골마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친구가 떠난 빈자리, 그리고 남은 친구마저 멀어져 가는 그 순간 내 마음은 마치 끝없이 울리는 기차 종소리처럼 공허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나는 동안 나는 늘 바쁘게 살았다. 장을 보고 밥을 짓고 아이들 숙제를 챙기며 하루가 금세 지나갔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낡은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다. 연초록빛 종이는 이미 빛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잎사귀처럼 바스락거렸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단정한 정숙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영자야, 미안해. 나는 내가 좋아하던 그 사람을 좋아했어. 내 옆에 있을 수가 없었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숨이 막히듯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때까지 나는 왜 정숙이 점점 멀어졌는지 놀랐다. 단순히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를 배려하기 위해 혹은 스스로의 감정을 감추기 위해 떠난 것이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래도록 울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원망보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오해가 풀리자
남은 건 그리움뿐이었다. 그녀 역시 나처럼 힘들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진첩 앞장에 그 편지를 끼우자 빈칸 하나가 메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순간 손주가 내 눈가의 눈물을 보고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우리가 찾아드릴까요? 그 물음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용기를 깨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특한 아이들, 그 눈빛이 오래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정숙의 편지를 읽고 난 뒤, 나는 오래된 기억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가 점점 내 곁에서 멀어지던 시절,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단순히 바쁘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자라났다. 우리가 셋이서 늘 붙어 다니던 공원 벤치가 어느 날부턴가 둘만의 자리로 바뀌었고, 그마저도 금세 혼자만의 자리가 되었다. 그 시절에 나는 아직 어려서 정숙의 표정 속에 숨어 있는 진심을 읽어내지 못했다. 분식집 차양 아래서 그녀가 내게 괜찮아 라고 말하던 날도 있었다. 뜨거운 어묵 국물을 떠먹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짧은 두 음절 속에 담긴 떨림을 느꼈다. 하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웃게 될 거라고 믿고 싶었다. 정숙은 종종 말끝을 흐리곤 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러나 그 나중에는 끝내 오지 않았다.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이 끝난 뒤 그녀가 물을 마시며 먼 곳을 바라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때 내가 물었더라면, 붙잡았더라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그 시절에 나는 침묵을 택했다. 침묵은 편안했고 동시에 잔인했다. 은희가 떠난 뒤 나는 정숙에게 더 의지하려 했다. 그러나 정숙은 나를 피해갔다. 나는 공원 시계탑 아래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노을빛 속에서 그림자만 늘어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돌아오는 길에는 늘 빈손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책상 위에 펼쳐둔 공책을 멍하니 바라보다 잠들곤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그 침묵이 어떤 의미였는지 깨달았다. 정숙은 나와 같은 마음을 품었지만 내 곁에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더 멀리, 더 빨리 달아났던 것이다. 편지 속 고백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날들의 눈물이 녹아 있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우리가 서로에게 내뱉지 못했던 말들은 사실 서로를 아끼려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아낌은 때때로 칼이 되어 우정을 베어낸다. 우리는 서툴렀고 솔직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해가 쌓였고 침묵은 점점 더 두꺼운 벽이 되었다. 손주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작은 공책을 펼쳤다. 맨 앞장에 굵은 글씨로 정숙 찾기 계획이라고 적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내 가슴 속 깊은 곳에 단단히 자리 잡았던 돌덩이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눈빛은 내가 그토록 외면했던 용기를 대신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속삭였다. 그래,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잃어버린 그 시간을 다시 불러와야겠구나. 공원 느티나무 아래서 들려오던 웃음소리, 분식집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김밥 한 줄, 서점 앞에서 바람에 날리던 영화 포스터, 그 모든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내 가슴을 적셨다. 오해와 침묵으로 지워졌던 기억들이 다시금 선명해졌다. 그날 밤 나는 사진첩을 덮으며 손주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정숙의 편지를 사진첩에 끼워둔 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긴 세월 동안 나 혼자 짊어지고 있던 의문이 풀렸지만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새로운 갈망이었다. 다시 만나고 싶다. 이제는 늦지 않게 내 목소리로 친구를 불러야 한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세상은 너무 변했고 우리의 발자국은 바람에 지워진 모래처럼 사라진 듯 보였다. 하지만 내 곁에는 아이들이 있었다. 손주들은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작은 노트를 펴고 첫 장에 큼지막하게 적었다. 정숙 찾기 작전. 그 순간 나는 가슴 깊이 울컥했다. 어린 시절의 나였다면 차마 꺼내지 못했을 다짐을 아이들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부터 아이들의 수색은 시작되었다. 먼저 시립도서관으로 향했다. 커다란 책상 위에 먼지가 내려앉은 신문처를 펼쳐놓고 아이들은 한 장씩 넘기며 오래된 기사들을 찾았다. 여기 봐. 졸업식 기사야.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작은 흑백 사진 속에 어렴풋이 정숙의 모습이 비쳤다. 나는 눈가가 젖어들어 손수건을 꺼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졸업 앨범을 들춰 이름들을 대조했고 교회 소모임 명단에서도 정숙의 흔적을 발견했다. 동창회 단체 사진 구석. 흐릿하게 찍힌 뒷모습 하나에도 아이들은 이분 맞죠? 라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월이 완전히 끊어놓은 게 아님을 느꼈다. 아이들은 인터넷 검색까지 동원했다. 옛 주소 체계를 새 주소로 바꾸고 지도에 표시했다.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가 이어지자 마치 길이 생겨나는 듯했다. 마침내 한 곳이 눈에 들어왔다. 오래전 우리가 자주 갔던 동네 카페. 아직도 운영 중이라는 소식이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젊은 시절처럼 바쁘게 뛰기 시작했다. 손끝은 떨렸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곳은 우리의 웃음과 눈물이 배어있던 장소였다. 만약 정숙이 그곳에 나타난다면 모든 침묵이 깨지고 다시 웃을 수 있을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리를 놓는 건 사랑이고 건너는 건 용기다. 아이들의 손길은 분명히 다리를 놓아주고 있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그 다리를 건너는 것뿐이었다. 밤이 되자 아이들은 내 곁에 모여 앉아 내일의 계획을 의논했다. 할머니, 같이 가요. 우리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월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아마도 나를 대신해 용기를 내주는 이 아이들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꿈을 꾸었다. 공원 느티나무 아래서 정숙과 은희와 함께 웃고 있는 꿈이었다. 손에 낀 꽃반지가 햇빛에 반짝이고 셋의 웃음소리가 소도시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래된 상처 위에 새로 돋아난 희망의 물방울이었다. 작은 카페의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낯익은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과거에서 날아온 신호 같았다. 손주들이 먼저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살피고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긴장으로 숨소리가 가빠졌다. 심장이 오래된 시계추처럼 규칙적으로 뛰다가도 어느 순간 빠르게 요동쳤다.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영자야.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다. 두 음절이 내 어깨에 내려앉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의자에 앉았다. 떨리는 손을 내밀자 정숙이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기였다. 오직 오래 기다려온 그리움의 온도였다. 정숙이 낮게 말했다. 내 결혼식장에 갔었어. 멀리서만 보고 이름도 남기지 않고 돌아섰지.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날 이상하게 마음이 든든했던 이유가 이제야 선명해졌다. 멀리서라도 나를 축복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눈물이 차올라 말이 막혔다. 겨우 짧게 내뱉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그렇게 혼자 감당했어? 정숙은 고개를 떨구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겁이 났어. 내가 날 미워할까봐, 우정을 잃을까봐. 그래서 침묵을 택했어. 그런데 그 침묵이 결국 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지.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손만 붙잡았다. 손주들이 멀찍이 앉아 우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들었다. 할머니, 이제 제가 찍어드릴게요. 그 말에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은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의 응어리가 풀리는 기쁨이 담겨 있었다.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리자 마치 세월이 우리를 붙잡던 손을 놓아주는 것 같았다. 사진 속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묶이지 않았다. 정숙이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영자야, 우리 참 많이 돌아왔네. 그래도 다시 만났으니 이제는 예전처럼 웃을 수 있겠지? 나는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만난 것 같아. 우리는 차분히 서로의 지난 세월을 나눴다. 아이들 이야기를 했고 살아온 고단한 날들을 털어놓았다. 말끝마다 울음이 묻어났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었다. 정숙은 내 손을 꼭 쥐며 속삭였다. 고마워. 이렇게 날 찾아줘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야말로 고마워. 끝까지 내 이름을 마음속에 남겨줘서. 그날 카페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졌다. 주황빛이 유리창을 물들이고 우리의 눈빛에도 스며들었다. 우리는 세월이 남긴 주름을 따라 웃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긴 침묵도 오해도 결국은 다시 이어질 우정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정숙과의 재회가 끝난 후 며칠 동안 내 마음은 오래된 호수 위에 돌을 던진 것처럼 파문으로 흔들렸다. 가라앉았던 감정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라. 밤마다 꿈속에서 은희의 얼굴을 불렀다. 은희는 어디에 있을까? 지금도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 손주들은 쉬지 않고 수색을 이어갔다. 오래된 신문 뒷면, 광고, 교회 주보, 동창회 사진 속 흐릿한 뒷모습까지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단서가 우리를 이끌었다. 도시 외곽의 오래된 상가, 건물 2층, 작은 미용실. 간판은 색이 발해 있었고 유리창에는 드라이어 열기로 흐릿한 김이 서려 있었다. 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문을 열었다. 순간 드라이어 소리와 가위질 소리가 섞여 흘러나왔다. 머리를 만지던 여인이 거울 너머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눈빛.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영자? 그 순간 세월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은희를 끌어안았다. 서로의 어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희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날 버스 창에서 손수건 흔들던 내가 사실 더 오래 울었어. 내 얼굴이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울었어. 나는 주머니에서 오래 접어둔 손수건을 꺼내 흔들었다. 나도 그날 이후로 이걸 버리지 못했어.
손수건은 발에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추억은 선명했다. 우리는 미용실 한쪽 의자에 앉아 긴 세월을 쏟아냈다. 떠나야 했던 이유, 남겨졌던 상처, 그리고 그리움. 은희는 아버지의 전근으로 바삐 이사 다니느라 우리에게 답장을 꾸준히 쓸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나와 정숙을 생각하며 살았다고 고백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셋이서 찍은 사진. 아직도 기억하지? 꽃반지 끼우고 웃던 그날. 은희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잊을 리가 있니? 그날이 내 인생에서 제일 빛나던 날이었어. 손주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이제 셋이 다시 모였네요. 나는 아이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은희의 손을 꼭 잡았다. 세월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결국 다시 이어주고 있었다. 그날 미용실 창밖에는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드라이어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오래전 공원 느티나무 아래서 울리던 웃음처럼 따뜻하게 퍼져나갔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다시는 놓지 않겠다. 이 이름들을, 이 웃음을, 이 손을. 은희와의 재회가 있던 날 밤. 나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 뜨겁게 타오르며 흘러넘쳤다. 정숙, 은희, 그리고 나, 세 사람이 다시 한자리에 모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손주들은 내 곁에서 이제 진짜 완성됐네요. 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우리 집 거실이었다. 낡은 사진첩을 식탁 위에 펼쳐두자 세월의 향기가 방 안에 퍼졌다. 정숙과 은희는 서로의 사진을 보며 웃다가도 울었고 나는 그 곁에서 세상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이 카메라를 들고 말했다. 이제는 저희 차례예요. 이번 사진은 저희가 찍어드릴게요. 우리는 나란히 앉았다. 은희는 내 오른손을, 정숙은 내 왼손을 꼭 잡았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심장을 뛰게 했다. 찰칵, 셔터가 눌리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진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사진을 현상에 앨범의 빈칸에 끼워 넣었다. 이제 더 이상 빈칸은 없었다. 사진첩 속 웃음은 흑백이 아니라 선명한 색이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 장의 사진 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붕 위를 흘렀다. 나는 친구들의 이름을 천천히 불렀다. 정수가 은희야 이름을 끝까지 부르는 일.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잊지 않고 지켜온 증거였다. 정숙은 웃으며 내 어깨를 감싸 안았고 은희는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손주들이 다시 말했다. 할머니, 다음에는 호숫가에서 찍어요. 우리도 같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는 우리 모두 함께 찍자. 그 말에 방 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세월은 우리를 갈라놓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이어주는 힘을 주었다.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우정은 흩어지는 듯 보여도 결국은 다시 만나 하나가 되는 힘을 가진다는 것을. 나는 사진첩을 덮으며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얘들아, 사람 사이에는 다리가 필요해. 다리를 놓는 건 사랑이고 건너는 건 용기란다. 정숙, 은기, 그리고 나 세 사람은 다시 이어졌다. 병실, 창밖 노을이 마지막 빛을 비추고 있었다. 몸은 쇠약했지만 마음은 젊은 시절의 봄으로 돌아가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니어 사연 시니어 채널과 함께 당신의 추억도 따뜻하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